윤석열 취임사를 본방은 못 보고 이제 재방송으로 봤는데 저는 차라리 그 윤석열보다는 김대호 소장이 쓴 윤석열의 말과 임직이 훨씬 낫다. 한 200배는 난 것 같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뭐 듣고 있으면 다 그냥 뻔한 소리, 멍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듣다가 아예 그냥 교과서를 읽어라, 교과서를 읽어보고 말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윤석열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박근혜는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지만 윤석열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알코올 중독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국고도 비우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폭사도 마셔가지고 일찍 돌아오신 거 그게 걱정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최대한 잘 해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화 제가 110개인가 그 정책 목표를 봤거든요. 봤더니 문화 이번에도 또 텄다. 교육 주세요. 역사 어쩌면 과학 요거 하나는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총론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쓴 게 이제 그냥 103페이지인데요. 프랑스 문화정책을 써놨거든요. 이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프랑스 최초로 문화부를 만들어가지고 앙드레 말로라는 작가를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을 했고요. 한 10년 건너뛴 다음에 자크랑이라는 사람은 또 문화부 장관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은 예술가는 아닌데 예술행정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루브르에 있는 그 이상한 피라미드 같은 것도 이 사람이 다 했고 건축이 한 10개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부 예산도 20억 프랑을 뭐 130억 프랑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프랑스가 했던 거 우리 다 했습니다. 밑에 핵심 키워드 보면 문화를 정책으로 이거 박정희가 했던 거고요. 문화인 장관 이창동 돌아가신 이어령 문화재 보호법 박정희가 했고요. 예술가 말로 예술행정가 자크랑 이거 달리기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문화를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맨날 떠들어봐야 그렇지만은 문화가 돈이 돼요. 문화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개 놨는데 다이소하고 밑에서 이제 플라잉 타이거라고 코펜하겐에서 나온 가게거든요. 똑같이 3,000원짜리 물건 사더라도 다이소에서 물건 산 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꺼내놓을 때도 좀 쪽팔립니다. 내가 이제 이런 3,000원짜리 인생이 됐구나. 근데 요 플라잉 타이거는 북부 신화의 그 그림들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0원짜리 물건을 사고도 별로 안 쪽팔려. 자연스럽게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북부 신화를 소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3,000원짜리긴 하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싸구려 물건 사기가 싫은 겁니다. 싸구려 물건을 마케팅 용어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말고 문화상품을 샀다고 훨씬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사람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이소는 그 플라잉 타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정책 이번에 보니까 아까 이제 앙드레 말로하고 자크랑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이 뭐가 관계가 있다고 붙여놔가지고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박보균 씨입니다. 보니까 전 중앙일보 기자 보니까 조선일보에 선명받고 중앙일보에 선명받고 그런 것 같고요. 전문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화체육부 장관에다 기자를 밀어넣는 겁니다. 되든 말든 뭐 잘하면 좋고 못하면 뭐 원래 뭐 관심 없던 거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미술관 좀 댕긴다고 그래가지고 좀 나을까 싶었는데 그게 여자만으로 댕긴 거였던 걸 보니까 그 그림 보러 댕긴 게 아닌 것 같고요. 별로 희망을 갖다 그쪽은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앙드레 말로가 문화를 복지로 봤거든요. 사람이 돈 없어서 가난하고 그러면은 사람 참 기운이 빠지는데 여기서
가오까지 빠지고 문화적인 박탈감까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난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좀 풍요로우면은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이 정신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문화를 향유하는 거고요. 문화를 향유하면 그래도 내가 취하까지는 가지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죽으려고 영화방을 잡았는데 밤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쇼핑을 한번 들어서 쳐봐요. 이거 하고 밤을 딱 라디오 틀었더니 뭐 트로트 이상한 거 내 나이가 어때서 있다고 틀어놓고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느낌을 갖다가 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살 때 내가 문화에 대한 향유가 좀 있다 하게 되면은 기분 괜찮거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뻗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복지입니다. 복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제이고 관광이라는 이제 관광 산업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군사력 세계 7위, 경제력 세계 10위, 문화력 하게 되면 요새 좀 많이 높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수 문화 엘리트가 만들어낸 성과고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화력은 잘 봐줘봐야 중상위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술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미술의 경우는 좀 절망적인데, 2016년 기준 미술관 한 개당, 한 관당 서비스 인구는 독일은 12,000명, 덴마크 25,000명, 스웨덴 33,000명, 영국 37,000명, 대한민국은 405,000명. 이 미술관 한 개에 의지해가지고 그림을 봅니다. 혹시 올해 들어서 미술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미술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미술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전국민 미술 사각지대 체험 중 음악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스웨덴 인구 900만 명. 대한민국에서 음악 공연이 가능한 도시는 7개, 스웨덴은 25개. 올해 들어서 콘서트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시죠? 코로나 풀려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콘서트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 중에 문화예술 체육은 8.5, 밑에서 꼴찌가 2등입니다. 이 토론한 것도 맞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예술을 대한 자세를 말해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문화가 적대를 바란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문제점. 문화예술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속 국립극장, 교통오지 예술의 전당. 정책이 문화생활 증진이 아니고 문화무관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미술관은 강남역에 있어야죠. 왜 산속에 있습니까? 산속에 누가 갈 일이 있어요?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 가다 보면 뭐 분당 아트센터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변화된 게다가 본 적은 많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원 옆에다 붙여놔야죠. 거기다 갖다 놓고 해서 누가 가서 그걸 봅니까? 일부러 내려서 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못 있어요. 네? 아무 생각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저는 문화부로 개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술위원회라고 이제 이걸 다 떼가지고 뭐 연극, 건축 뭐 등등 잘라가지고 해야지 경쟁도 생기고 그러는데 모아놓으면은 서로 각자 이제 부처 일이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경쟁도 안 되고 뭐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국가가 할 부분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는 이제 국정 목표 분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국정 목표 분석 문화 쪽 보면은 약속 10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동종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체계 설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목표를 하고 주요 내용 이렇게 돼야 정상이어가지고 지금 문제점은 문화예술 관람률 소득별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별 기준이 50%는 안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문화 보러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이거 완전 클리셰인데요. 삶의 질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거지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 이거는 맨날 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예술은 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 삶의 질을 올려줄게. 우리는 문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부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쾌함이 되는 걸 들으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다만 이제 문화기본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를 향유하기 곤란한 계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문화 지원을 해줘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10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여기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악, 무용, 장르별 전용 공연장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정말 뭐 강남역이라든가 그 최소한 동선이 사람들이 일부러 거길 동선을 만들진 않습니다. 강남역 예전에 보면은 강남역에 그 극장이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 있는 거 하나 있고 거기서 신사역 방향으로 주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거리가 한 50m 차이 나거든요. 그 50m도 사람들이 안 걸어가는 게 사람 동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동선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들이 가서 봐라.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자꾸 예술애들 자꾸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예술 만약에 그렇다고 뭐 예술학과 나가고 뭐니까 여러 번 해서 돈을 지원하겠다? 근데 내가 경제학과 나가지고 취직이 안 되면 왜 경제학과 지원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순간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사는 거고 어차피 어느 직종이나 상위 3%밖에 먹고 사는 거 안 돼요. 돈을 주면은 얘네들 그거 가지고 이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 이런 거 싸서 딴 영화 만들어요. 좀 미친 짓이죠. 이래서 예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저소득층 만약에 뭐 아동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안 잡아본 애들도 있어요. 방과 후에 얘네들을 교육시킬 때 바로 이런 데다 교육에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예술애들을 투입을 해야지 왜 돈 공짜로 주냐고요. 불만만 더 차고 더 악에 바치지다가 이런 인간이 모멸감을 받으면서 이 더러운 자본주의 이런 소리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하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알아서 예술인들이 개발하니까 정책은 국가정책은 하드웨어나 열심히 건물이나 지세요 이러거든요. 이거 예전에 콘도르세라고 프랑스 혁명 때 죽은 교육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교육부는 가능하면 건물 보수만 하라고. 주접 떨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측면에서 107페이지인데요. 이런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창투사가 영화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 여건을 정비해주거든요. 이렇게 법적 제도 같은 걸 정비해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일일이 찾아내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다 꿰고 있을 거예요. 어떤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렇게 해서 문화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컸다고 말씀드린 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이거 만든 국정지표를 딴 사람 중 예술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문제는 들어는 많은데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아까 장관 후보자 보셨죠? 예. 자, 108페이지는 문화를 이렇게 빨리 끝내고 교육으로 넘어가서 교육. 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무슨 10만 양정설 이딴 거 떠오르는데 무슨 이것도 개소리도 모르는.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쓰는 게 뭐냐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이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운다는 이 전체적인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거 뻔히 알잖아요. 상위 20%밖에 공부 안 하잖아요. 80% 몰잖아요. 60%는 학창 시절에 90%를 책상에 쳐 자요. 근데 무슨 모든 인재를 갖다 이런 그러니까 이딴 거 지금은 평등하지 않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출산 정책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남자 이쁜 여자만 좋고 여자는 중요한 여자 좋기 때문에 결혼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다가 지금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고 그보다 차라리 기술교육에 대한 언급은 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기술교육을 해가지고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교육을 한다고 아무도 안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여기 대학에서 계셨던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교육부 권한을 최소로 하고 대학 자율권 최대 확대하는 거 이건 말고는 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저는 공교육의 목표는 사교육하고 맞서 싸우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머리는 좀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애들이 최대한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공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무슨 계급투쟁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쟁을 시키는 거죠. 모든 것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보조수단이 없는 학생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싫다는 학생은 포기해야죠. 공부하기 싫은 자유를 인정 안 해요? 제가 공부 안 해봐서 아는데 공부 안 하는 거 너무 하기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면 100만 명 다 모든 인재를 만들겠대. 저 인재 안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기 싫은 자유를 인정하라, 허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콩도르스의 그 교육, 공교육에 관한 5문이라는 게 프랑스의 지금 현재 교육의 틀을 만든 책인데 이게 2019년에 우리나라에 완역이 됐어요. 이 수백 년 된 책인데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이 관심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교육부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까맣게 칠한 게 제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순서가 그렇게 안 되고 사마저 그냥 다발적으로 망합니다. 그냥. 그럼 이거는 지금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메가시티 형성을 통한 메가 유니버시티 연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살고 싶은 동네는 문화시설이 풍족하고 그리고 좀 볼만한 이성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방문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고민하는 문제지 대학만 가지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되는 학교는 빨리 폐교를 빨리 시켜야죠. 폐교를 시키는데 문제가 두 가지 생깁니다. 건물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하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도 어떻게 할 거냐. 평생 교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거 하면 돼요. 이런 데 돈 쓰라는 얘기 있을 필요 없이 예술관에 돈 나눠주지 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한테 과학도 역사도 떨어지는데 역사를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외교부에 대해 정책을 보니까 이거에서 역사를 약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11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근데 맨날 보면 북한 비핵화 추진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러분이 김정은님은 포기하겠습니까? 지가 살아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핵무기 보유국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개 인도, 파키스탄 그냥 말 안 하고 잡아떼고 있는 이스라엘, 북한 핵무기 개발 역사에서 남아공만 유일하게 이제까지 핵무기를 반납했거든요. 그럼 남아공 살인 왜 했는지 그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핵은 반납을 안 해요. 모택동이 약진운동인가 북한 가면서 4천만 명 굶어 죽을 때 그 당시에도 국가 예산의 30%를 써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합니다. 저는 그때 모택동이 훌륭한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때 그렇게 해서 안 했으면 지금이 중국이 지금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렇게 힘 없어요. 지금 길게 보는 거죠. 국민이 죽는 거는 한 세대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핵을 개발하면 다음 세대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좀 단연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개발한 건데 폭하면 무슨 비핵화해라. 비핵화부터 말이 좀 되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역사, 특히 세계사 결핍 상태인데요. 역사는 수학으로 치면 공식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드러나는 혐한들은 시험 문제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이탈리아 학제가 535입니다. 535인데, 얘네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5학년 때까지 9년 동안 세계사를 배웁니다. 그럼 9년 동안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뻑하면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조선의 명망이나. 이거 1초 생각 안 해도 돼요. 구조, 세계, 역학상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조선이지. 그런데 망한 거지. 고종이 무능해서 망했다. 무슨, 혼자 힘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유능한 군주죠. 무능한 군주 나라를 못 망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망하니까 딱 뻔해요. 그냥 간단해요. 러시아가 러일 전쟁을 빨리 포기한 다음에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럼 러일 전쟁 왜 빨리 포기했느냐? 러시아에서 폭동이 났거든. 전선이 2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일본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러일 전쟁이 승리한 전에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러시아의 국경 수비대 정도 하나 격파했을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지는 전쟁인데 던지각이다. 이 하면 포기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 눈 감고 눈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넥타이 두고 14소 모르고 혼자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계사 모르고 지금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사가 아마 선택 과목일 겁니다. 세계사는 모르니까 유럽도 이해를 못하고 미영 대서양공유도 이해를 못하고 동아시아 질서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격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요. 세계사를 보게 되면 국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국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마침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가지고 제가 요것만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국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국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발벗고 나서서 총대를 매는 나라도 아니고 인도적 현안에 헌신하여 존경받는 나라도 아니고 국제 쟁점에 대한 태도는 항상 모호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나라다. 남의 나라 전쟁에서 피 한 방울도 흘리기를 꺼리고 적당히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부득이 해외 파병을 갈 때는 유난히 한적한 곳만 골라서 간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다들 몰려 피 흘려 싸우리라고 믿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한국의 국격입니다. 국격이라는 건요, 희생입니다, 희생. 내 희생을 가지고 국격을 만들어가는 이거를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생겨요. 존경받는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 교육이 안 되게 되면은 세계 시민도 될 수가 없고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독일도 성년이 되기 전에 2년 동안은 세계사 공부는 아주 집중으로 시켜서 내보내는 학생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관리도 가만히 없다 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는 2030년 세계 강남 유치 및 뭐 이건데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세계 강남 유치는 인수가 내놓은 제가 볼 때 유일하게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국정 목표입니다. 교육, 역사 다 틀렸고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게 뭡니까? 이게 형용사하고 부사만 있는 문장이 무슨 이게 어떤 나라냐고요. 이게 어떤 나라냐면은 제가 김대호 소장의 그 발제를 듣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열심히 분석한 결과 자유와 공정이 있는 문화국가 건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 거기인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새로운 국민의 나라인지 국민의 새로운 나라인지. 그래서 이 자유와 공정 안에 정의, 상식, 평등, 법치, 혁신, 자치, 실용 다 포함돼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사가 있는 철학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가 저는 문재인 소장의 가장 탁월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덕 윤리 교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공정과 자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도대체 각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배워나갈 거냐. 옛날에 이터빈 니나존가 그 사람이 영국 유학 갔을 때 물어봤거든요. 영국이 야 우리나라 영국에서는 도덕 교육을 종교로 시킨다. 너네 일본은 뭘로 시키냐 했더니 그 생각을 해봤더니 지는 도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01년인가 비급해가지고 급하게 쓴 게 무사도예요. 무사도. 그 무사도가 쭉 있던 게 아니고 1901년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끌어먹어요. 우리도 도덕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문화심리적 이런 거 한다고 했게 되면은 우리 도덕 윤리 교육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도덕도 윤리도 없는 거. 그리고 전 국민 보고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도덕 감정문을 다 읽고 나서 감상문 쓰는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뭔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이번에 110개의 국정 목표에 들어가는 심각한 문제, 서사 없음과 철학 없음, 그걸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